이번에는 그 전국 24시하고 인성에 대해서 어플 설정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은 어플을 설치하고 나면은 이 두 개의 화면처럼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뜨는데요. 우선 전국 24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인성 순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어플이 이제 최초에 깔고 나서 설정에 들어가셔서 먼저 설정부터 하셔야 되는데, 설정은 여기 자동 세로 고침, 여기가 아마 최초에는 5초라고 돼 있을 거예요. 5초에서 4초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화물 알림 벨소리는 처음에 소리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벨소리 없음으로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리 띡 디딕, 요 소리는 신규 오더가 떴다라는 알림 소리이고요. 화물 정보 알림 소리, 그리고 배차 소리. 배차 소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소리, 요 소리이고요. 요 소리가 뭐냐면, 지금 늦은 밤이라서 오더가 없으니까 오더가 있는 대구로, 자, 이렇게 떠있다 치면 이게 지금 띠띠 소리가 났죠. 그리고 오다를 만약에 이거를 잡는다 치면 소리 들어보세요. 띠딕 소리가 났죠. 그 소리가 배차 소리예요. 설정에서 여기 배차 소리, 그리고 화물 정보 읽어주기는 체크를 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운전 중에 새로운 오더가 뭐 인천에서 뭐 대전 뭐 좀 이렇게 메시지를 읽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사용하지 않아요. 요거는 어차피 저는 불필요하다, 저한테는. 그리고 그 다음은 글자 크기는 보통으로 하고, 크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여요.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요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을 보기는 했어요. 위에가 상차지고 밑에가 하차지, 서울, 중구, 인영동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저거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보통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보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은 상차지, 오른쪽은 하차지,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주야간 모드는 야간 모드로 했을 때 이렇게 어두운 화면이 되면서 글씨만, 눈이 아프지 않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저녁 됐을 때 잘 바꾸질 않아서 그냥 24시간 저는 주간 모드를 하고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운송료 표시, 요게 가장 중요한데,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이게 내가 받는 6만원인지 알아요. 이걸, 그래서 요거에 착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운송료 수수료 합계 금액이 표시된 6만원이 아니라, 합계 금액은 얼마짜리인데, 합계가 얼마인데 수수료가 얼마 나갈 거고, 내가 받는 금액을 조금 더 크게 운송료 요걸로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게 서울, 중구, 인현동까지가 6만원이었지만 저는 5만원, 기사가 받는 금액만. 지금 새로운 오다가 떴는데 7만원의 수수료 0원에 기사가 받는 돈은 7만원입니다.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어요. 수수료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타이틀 색상이 빨간색이 싫으신 분들은 뭐 파란색으로 하셔도 되고, 요건 개인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정은 이게 전부예요. 설정은 24시 설정은 크게 환경 설정 건드릴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 고객센터는 한번 가입하시고 나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 번씩 눌러보세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는 뭐 다른 24시 잘 설명되어 있는 유튜버들이 많으시니까
이것도 패스하고요. 마이 페이지도 일단 패스할게요. 홈 화면에 있는 중요한 거 화물 정보 배차 내역, 요거 두 가지만. 그리고 여기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몇 가지도 또 있어요. 여기 잔액 부분에 잔액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 입출금 금액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밑에 계좌 5개는 나의 가상 계좌이고요. 여기에 입금을 하게 되면 내 가상 계좌가 요 잔액이 합계가 추가가 됩니다. 네,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쪽지 누르게 되면 오더, 현재 전국에 2건의 오더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북 지역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고, 서울에 오다가 새로 하나 떴네요. 서울에도 누르고 싶은 서울 이렇게 하셔도 돼요. 화물 등록은 저도 제가 오다를 올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뭐 타이어가 펑크 났다, 아니면은 뭐 차가 사고가 났다, 이럴 때 급하게 이렇게 올리시던가, 아니면은 내가 어디까지 갔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됐을 때 그때 다른 기사님한테 오더를 올려서 이거를 그 다른 기사한테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기사분들이 이걸 올려서 제가 오다를 받아서 도와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고, 화물 등록 이건 수동이고 음성으로도 이렇게 등록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전국 24시 콜 화물 고객센터에서 이거를 다시 등록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요걸 통해서. 나머지는 뭐 크게 나머지는 한 번씩 눌러보시고요. 저는 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화물 정보. 이게 24시에서 지금부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공차거리를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다를 보는 위치는 30km 내외로 해놓고 하차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한번 봅니다. 그랬을 때 오다가 많이 떴다, 너무 많이 떠가지고 내가 골라야 되는 상황. 특히 대전에서는 그러지 않은데 경기도권 이상, 수도권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내 반경 10km 이내에 오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바꿔줍니다. 뭘로 바꾸냐, 만약에 인천에 있다 치면 인천은 뭐 대부분 3, 4만 원이에요. 3, 4, 5만 원이에요. 인천에서 인천인데 오다가 5만 원짜리면 분명히 이건 뭔가가 있습니다. 무게가 중량이거나 아니면 수작업이 좀 요구되는 오더이거나 조금 저한테는 맞지 않는, 제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오다가 대부분이어서 저는 하차지를 경기도 그리고 대전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전, 그리고 충남권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충남권, 그리고 청주, 인천에서 대전 방향으로 올 때요, 충북권, 이렇게까지 이렇게 설정하고 저장 후 검색을 눌러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 이 이동 거리가 대략 뭐 2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받는 비용을 적정한 금액을 보고, 통상적으로 평균 1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1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내가 갈 때를 정해서 첫 번째 오다를 잡았다. 그러면 이제 상차를 가잖아요. 그죠? 상차로 가고 나서 상차를 해보니 1톤 기준으로 공간이 조금 남아, 또는 가벼운 거는 위로 좀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럴 때는, 그때는 이제 용인이기 때문에 경기도권이라고만 딱 설정을 하기에는 경기도는 워낙 오다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요 밑에 상차지가 아니라 하차지, 내 반경 30km 이내로부터, 또는 경기도권으로부터 이렇게 하는데, 경기도권에서는 오다가 너무 많아서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1톤 기사들이 1톤 독차로만 운행으로 싣고 나르고 하잖아요. 절대 돈 벌지 못합니다. 운임료가 절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 그냥 화물 직원도 아니고, 직원도 그거보다 월급 더 받습니다. 내 차 망가져가면서 내 차 노화돼가면서 내가 굳이 월급 300만 원 받으려고 이거 할 거면은 화물기사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찜을 꼭 해야만 이 돈을 법니다.
돈을 300만 원만 벌 거면 이거 하지 말고 지금 하시던 일을 그거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절대 독차로 인천에서 용인 가는데 금액은 통상 평균 8만 원인데 싸게는 6만 원에도 올라오고 7만 원에도 올라옵니다. 독차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용인 갈 때는 통상 8만 원으로 잡아요. 통상. 그래야 기름도 다는 게 이제 우리 1톤에서 5만 원을 주유했을 때 3칸 정도 차잖아요. 우리 이제 게이지에서 3칸에서 한 칸 쓰고 용인까지 갑니다. 용인에서 또 물건을 싣고 다시 돌아오면 한 칸을 또 쓰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딘가를 또 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통상 한 칸 정도에 쓰는 거리를 가기 때문에 3건, 독차로 3건 하면 끝나요. 기름이 거의. 그렇기 때문에 5만 원 넣고 8만 원짜리 또는 7만 원짜리 오다를 3개를 하면 끝나는데 38에 24에 5만 원 쓰고 톨비 쓰고 뭐하고 그러면 10만 원에서 13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하루에. 그죠? 고생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루에 10만 원 벌 거면은 내 인력값인 거지 차에 대한 감가되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합짐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합짐하는 게 그 합짐을 못하게 하는 오다는 하지를 마세요.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오다를 잡으시고 오다를 잡고 이동을 하시는데 저 다른 거 합짐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기사가 알아서 요령껏 하셔야 됩니다. 랜덤이에요. 1톤 독차 용인 가는 걸로 픽스를 하고 나서 용인 상차를 해보니 꽉 찼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것만 싣고 가야 됩니다. 근데 상차를 하러 갔는데 꽉 찬다고 저 이거 안 할래요.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또 상차를 하기 전에 고객하고 통화를 해서 물건이 뭐예요? 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항상 하세요. 통화를 하시면 제가 지금 인천에서 용인 가는 물건을 예를 들어서 잡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먼저 주선사에다 전화를 하고 나서 고객 상차지 전화번호와 주소 정보를 받고 나면 바로 전화를 합니다. 대부분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주선사가 사장님 이거 박스 뭐 이만큼인데요. 저 반차도 안 돼요. 이런 거라든지 반차 좀 넘어요.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는 한 무게가 몇 킬로 정도 나가요 라고 말을 해주지 않는 한 저는 되도록이면 일단 고객하고 통화를 합니다. 통화해서 항상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사님들이 할지 말지 정하세요. 저의 경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저는 인천에서 용인 가는 오다를 잡았다 라고 치면 주선사로부터 연락처를 받고 나서 고객한테 바로 전화를 합니다. 네 사장님 물건이 뭐예요? 이거 물건이 포장 재료예요. 한 자루당으로 담아져 있겠네. 제가 지금 일을 여러 개를 좀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투명 비닐 봉투만 몇백 개씩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게가 얼마나 나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1톤 좀 넘어요? 1톤 좀 안 돼요? 이런 것들 절대 믿지 마세요. 100% 1톤 넘습니다. 거의 다 2팔레트라고 이거 비닐 포장되는데 다 묶어져 있고 한 개당 40kg 정도 나가고 한 60개당 2팔레트예요. 막 업어버려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차가 판스프링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5년 이상을 타고 싶기 때문에 제가 몇만 원 벌려고 돈 한 3만 원 4만 원 벌려고 그렇게 무리해가면서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무게짐들은 다른 차들이 해야죠. 1톤 차에 1톤 중량을 실어야지 왜 1.5톤, 2톤을 실으냐고요.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살 게 없다 하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런 거 안 합니다. 지금까지 물론 안 실어본 적은 없지만 실어놓고 후회를 했고 한 번도 1톤 정도 돼요, 1톤 좀 넘어요 라고 해서 갔지만 항상 바퀴에 바짝 붙습니다. 바퀴가 있으면은 바퀴 위에 우리 이제 운전석 부분이 거의 닿을 정도로 막 눌려요. 이럴 때는 스프링 보강?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거우면 일단 안 합니다. 이제는 다른 기사님들도 욕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물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빼세요. 이게 똥오다 어째 운임료가 적으니까 우리가 입맛대로 골라야죠. 왜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가시냐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시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상차제에 물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빼세요. 저는 구루마 처음에는 갖고 다녔어요. 남들도 갖고 다니길래 혹시 나도 불편할까봐 갖고 다니려고 했는데 지금은 구루마 버렸습니다. 구루마 안 갖고 다니고요. 1층에서 1층으로밖에 안 합니다. 1층에서 2층 정도 3층 정도 갈 수는 있는데 주차 공간이 불편하면 안 가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날라야 되면 안 합니다. 나 혼자 해야 되면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죄송하지만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저는 안 합니다.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한 달에 사업에
벌 수 있습니다. 너무 일거리 없다고 아무거나 막 잡아서 하지 마시고 그냥 너무 욕심도 내지 마시고 하루에 20벌이만 하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량 난방은 3천만 원은 다시 돌려받는 돈이라고 치더라도 저 같은 경우 윙바디의 리프트잖아요. 3천만 원 정도의 차를 준비를 했는데 쓸데없는 장비까지 그 3천만 원이라는 게 5년 안에 날아가는 거예요. 5년 후에 중고차로 팔 수도 없습니다. 5년 후에는 우리가 몇십만 킬로를 타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너무 똥오다 똥금액들은 받지 마세요. 저는 그거 아니어도 할 거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톤 차주님들은 1톤에 맞게 움직이십시오. 자, 이 설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30km, 저 같은 경우는 30km 반경으로 하고 물건을 오다를 잡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또는 물건을 잡고 상차해 놓고 합짐을 봅니다. 내가 공간이 요 정도 실렸으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는 내가 실을 수 있겠다, 이런 거 가정하에 합짐을 잡으셔야 돼요. 24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혼적 여부 선택이 있고 독차 혼적이 있는데, 나는 이게 24시가 참 화주들한테 맞춰져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참 우리 기사들은 우리 기사들대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차 오다를 픽스를 시켜놓고 상차를 하고 나면 다른 오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혼적으로 올라온 오더는 잡을 수 있어요, 독차여도. 근데 독차에서 독차 오더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혼적으로 갈 수 있는 오더도 주선사에서 혼적으로 올리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기사들이 오다를, 제가 만약에 인천에서 용인 가는 오다를 잡았고 그다음에 상차를 해보니 공간이 라보 다마스 정도는 실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셨으면 그때는 혼적 오다를 잡으려고 할 건데, 정말로 잡기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차지의 오더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거 혼적으로 좀 바꿔주세요 라고 꼭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혼적으로 상차를 시켜놓고 이동하시거나 약간 대기를 하셔서 혼자 치즘을 잠깐 보시고 너무 오래 보지는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서 잠깐 대기를 합니다. 길게는 30분 정도 이렇게 잠깐 대기를 하면서 공간이 있을 때 혼적을 보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합니다. 인천에서 용인 가는 오다는 이미 잡았고 상차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혼적짐을 잡아올 때는 경기도의 용인, 그리고 이 지역도 잘 아셔야 돼요. 자, 용인 가는 방향의 혼적짐을 잡을 거고 경기도의 용인 옆에 이천을 잡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경기도 전체를 찍으세요. 그렇게 해서 저장 후 검색을 눌러보시면 다 사라질 겁니다, 대부분이. 근데 이천, 용인에 너무 반경이 넓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거기서 너무 많다 그러면 혼적을 빼버리든가 상차일 당일로 하든가 막 이런 거를 한 번씩 넣어보면서 축소가 될 때까지, 이 오더 안에 들어올 때까지, 신규 오더가 잘 보일 때까지 좀 줄여보시고, 안 그러면 요 4칸 안에, 하차지 4칸 안에 경기도 용인에 제가 하차를 했잖아요. 주소를 먼저 찍어보시고 용인에서도 성남 방향의 용인인지 이천 방향의 용인인지 아니면 수원 방향의 안성 방향의 용인인지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동서남북을 잘 보셔서 그 다음에 용인 하차 이천 방향에 있다 그러면 이천, 그럼 저는 용인 이천밖에 안 볼 것 같아요. 용인 이천 안성 가는 길에 내릴 수 있는 거 싼 금액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지금 첫 번째 독차한 거를 빨리 갖다 드려야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저는 용인을 넘깁니다. 되도록이면 용인 혼적짐은 용인을 넘겨서 용인에다 먼저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천을 갑니다. 또는 용인에서 용인 혼적짐을 잡았을 때 용인 독차짐 거를 최대한 먼저 내려주고 그 다음에 혼적짐을 내리러 갑니다. 혼적은 정말로 혼적이기 때문에 약간 늦어도 돼요. 여유가 있어요. 돌다가 가는 길에 이럴 때예요. 근데 급한 것들은 대부분 선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이거 바로 가실 수 있어요? 아니요, 바로 못 가는데. 그럴 때 그냥 과감하게 빼세요. 다른 거 또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한번 이동할 때 독차짐에다가 혼적짐으로 항상 같이 이동을 하십시오. 되도록이면. 그래야 돈을 법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용인에서 2천 8만 원대에 잡고 혼적짐을 5만 원대에 잡아서 13만 원 정도에 이동을 합니다. 용인 2천 정도 간다고 치면 지리를 잘 아시면 화성 동탄에다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화성 뭐 팔당면에다 가다가 내리고 그 다음에 또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는 고속도로에서 잠깐 내려서 고속도로에서 멀리 들어가지 않는 그런 하차 지역에 도착지면 하셔도 돼요. 지리를 잘 아시면. 근데 처음 하시는 분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좀 부랴부랴 달려간 적이 많습니다. 사장님 왜 안 오세요? 이런 전화 받아가지고 그게 독차짐들은 거의 플러스 30분 정도만 하셔야지 플러스 1시간 플러스 1시간 반 이러시면 안 돼요. 점심시간 그 사람들 사정이고 우리 점심시간은 우리대로 알아서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심시간에 걸리는 인천에서 물건을 실었는데 12시 반 도착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그쪽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기사님도 중간에 휴게소에서 점심을 드시든 점심을 먹고 출발하시든 아예 물건 내리고 점심을 드시든 그거는 기사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점심은 되도록이면 걸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합짐을 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저녁을 조금 일찍 먹거나 6시에 아무튼 저녁을 먹어서 보통 9시까지 일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2끼밖에 안 먹습니다. 하루에. 3끼 다 챙겨 먹으면서 이 일을 돈 버는 거는 조금 시간대가 조금 힘들어요. 그 점심시간에 이동해서 빨리 내려버려야 됩니다. 하루에 3탕. 저는 하루에 3탕을 기준으로 해요. 3탕이라는 거는 제가 시작 출발 지점에서 A라는 지점에 가고 A에서 B라는 지점에 가고 B에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요 3탕. 한 번, 2번, 3번 이렇게. 그래서 한 번 갈 때 2개. 여기서는 하나, 2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되도록이면 2개, 2개, 2개 이렇게 합니다. 한 번 갈 때 15만 원씩이면 총 5만 원 기름 쓰고 톨비는 좀 나중에 생각하고 15만 원에 3번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잡습니다. 오다를 용인으로 갔다가 용인에서 다시 일산이나 파주 방향 아니면은 뭐 다시 뭐 화성으로 먼저 잡히는 거 가까운 공차거리가 짧은 거 되도록이면 5만 원 이상 6만 원 이상 금액을 잡는데 용인 이천에서 다시 화성 어딘가로 갈 때 뭐 5만 원 이상이면 거기서 짐이 얼마나 돼요 물어보고 다시 또 그게 오다를 잡을 때 시간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의 하루의 일과를 먼저 좀 설명드려 볼게요. 하루의 일과 중에 뭐 9시에 나가서 또는 그 전에 나가서 10시 이전에 그 전날 실어놓은 것 전부 다 하차를 합니다. 지금은 10시 이전에 다 하차를 하고 10시 저 늦어도 10시 반이나 11시 안에 그때부터 이동할 저희 첫 번째 오다를 잡습니다. 그날에. 그래서 뭐 최대한 8만 원대, 10만 원대 오다를 하나를 잡고 거기가 뭐 인천이든 아니면 용인 이천이든 그 위에 성남 분당이든 성남이든 뭐 구리든 뭐 저는 또 잘 안 가는 곳 중에 하나가 구미 하남 요쪽이에요. 거기도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용인 이천 그거 이 영상을 보시는 기사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동할 거 만약에 제가 11시부터 이제 픽업 11시 오다를 잡았다 그러면 하나 실으러 가면 벌써 싣고 나면 11시 반이 넘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점심시간 만에 이동을 해서 1시에 내려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 대기를 하세요. 그럴 때 제가 11시에 오다를 잡으면 이동거리가 2시간일 거고 2시간 플러스 저는 점심 먹는 시간 1시간을 더해서 11시에 픽업을 하게 되면은 2시 정도에 도착을 기준으로 합니다. 2시에서 2시 반 그때 내릴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내릴 생각을 하는데 점심을 안 먹을 거기 때문에 차라리 상차를 하고 나서 그 근처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까지 상차를 좀 다른 오다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가 11시가 12시쯤이 돼버리면 1시까지 오다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11시부터는 꼭 상차를 하셔야 됩니다. 2개를 잡고 먼저 하나 싣고 하나 실으러 가시든 항상 근데 이런 것도 하셔야 돼요. 물건 첫 번째 오다를 이제 독차짐을 잡고 나서 이동을 하셔서 상차를 하는데 빨리 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늦게 실어주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서 일부러 늦게 실어주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늦는 경우가 많아요. 픽업하고 나서 이동하는 거리, 이동 시간도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경비실을 경유해서 뭐 때문에 왔어요, 어디로 가세요, 전화해서 어디로 갈 거예요, 몇 번 도크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물어서 이동해서 담당자가 나와서 물건 확인하고 보내고 서류 쓰고 기사 정보 쓰고 이동 뭐 하려면 3-40분입니다. 물건 하나 실는데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30분 정도 상차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뭐 11시에 물건을 픽스를 하면 11시 반 정도가 되잖아요. 12시까지만 기다려보고 바로 출발을 하셔야 돼요. 너무 무리해서 뭐 12시 반까지 기다려보고 1시까지 기다려보고 하시면 나중에 하차지에서 2시경에 전화 옵니다. 왜 안 오시냐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기사님들도 너무 합짐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럴 때만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물건 하나 싣고 가셔서 거기서 또 하나를 싣고 거기서 합짐을 해서 4, 5, 6시 안에 물건을 끝내시고 다시 6시 넘어서부터 7시까지가 또 오다가 잘 안 나오는 시간대이지만 되도록이면 그때부터 또 물건 잡아서 집 방향으로 돌아오세요. 자, 오더 검색을 보시면 여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대전에서 예를 들어서 용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용인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고 경기도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대전도 찍어 놓습니다. 대전. 왜냐면 제가 대전이 집이고 내일 거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 반경 30km 이내에 내가 용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권을 저장 후 검색을 눌러요. 눌러서 보시다가 용인으로 도착하는 합짐을 잡을 거 있으면 잡되 다시 또 대전도 뜰 거잖아요. 대전인데 그러니까 오전에는 말고 2시 넘어서는 내일 할 것도 준비를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반경도 검색하지만 대전에서 내일 상차할 것도 검색하기 위해서 상차일을 변경하지 않고 진행을 합니다. 이 상차지하고 하차지하고 그리고 상차일, 하차일 요거를 굉장히 적절하게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다를 잘 기사님들 마음대로 합니다. 이거 저 굉장히 수시로 바꿉니다. 어디를 지나치면 어디 지나친 걸 빼고 그 이상 거의 하차지까지 다 도착을 했으면은 이 경기도권 빼고 내가 그 다음 물건 잡을 것만 다시 만약에 거의 다 용인을 도착했다 치면은 그때는 하차지를 빼버려요. 빼버리고 저장 후 검색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막 부산 방향도 뜨고 대구 방향도 뜨고 하잖아요. 너무 많으면 그땐 다시 또 경기도권으로 바꿉니다. 왜? 용인에서 파주 가는 금액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죠? 그 거리, 그리고 아니 포천 가는 거리, 인천 가는 거리, 공항 가는 거리, 뭐 화성 가는 거리 나쁘지 않습니다. 적당히.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는 잘 안 해요. 그래서 경기도권, 저는 특히 서울은 무조건 안 합니다. 서울은 안 하는 이유가 너무 복잡하고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차가 많이 막히고 저한테는 조금 안 맞아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 같은 경우 서울은 다 빼고 경기도만 누르고 저장 후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내 반경 30km에서 경기도권도 뜨고 대전에서 경기도권도 뜹니다. 그죠? 근데 대전에서 당일 상차도 떠서 너무 많이 뜬다 그러면 대전을 일단 빼세요. 내 반경에서만 경기도권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서울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경기도를 지우시고 그냥 저장 후 검색을 누르세요. 24시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 나는 7만원 이상 금액만 보고 싶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금액 설정이 됐으면은 이런 거 저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내 반경에서 무조건 7, 8만원 이상 8만원 설정해놓고 8만원 이상 뜨는 것만 아무거나 누르고 저는 그걸 하겠는데 이게 막 3만원짜리도 보이고 2만원짜리 5만원짜리 다 보여버리니까 이게 가장 제가 전국24시한테 부탁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 밑에 한 칸만 얼마 금액 이상 노출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가장 큰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요 상차 하차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해보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요걸 적절하게 이용하셔야 오다를 잘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다가 없으니까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자 경기권 오다 한번 볼게요. 하나 있는 거.
자, 남양주에서 호평동으로 가는데 강원도 양구예요. 여기 보시면 혼적이라고 써져 있고 노란색 글씨로 당상 당착입니다. 당상은 항상 파란색이고요. 내일착은 여기가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더는 수수료 오더인데, 수수료 오더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합계 수수료 내 금액, 운송료 금액 이렇게 보이는 걸 수수료 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오더를 또 그렇게 해보시면 내가 현 위치로부터 상차지까지의 키로수가 나오고 상차지로부터 하차지까지의 키로수가 나오는 거예요. 요 키로수는 직선 키로수입니다. 내비게이션 막상 찍어보면 최소 엄청 올라가요. 네, 그렇게 되고 차종 카고 적재 중량 1.1톤 대부분 요거 주선사에서 잘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무거우면 1.8이나 뭐 2.0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2.0 2톤이라는 거죠. 그거는 뭐 할지 말지 기사님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참고로 저는 1톤 이상 안 합니다. 1톤 가까이 돼도 잘 안 해요. 무거운 짐은 되도록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운송료는 5만원이고 수수료가 만원입니다. 배차 신청을 누르고 나면은 여기 배차 신청을 누르고 나면 이게 전화 걸기로 바뀝니다. 전화 걸기. 전화 걸기는 어디냐면 주선사로 전화를 하게 돼요. 주선사로 전화해서 양구 가는 오더를 잡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아, 네, 그 기사님 에어컨 실외기 하나 싣고요, 어디로 가는 건데 11시에 실으러 오시면 되고요, 이거 뭐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하면 되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바로 문자 드릴게요 하고 나면 문자로 상차지 또는 하차지까지도 주소가 옵니다. 상하차지 정보, 전화번호, 주소, 상호명 이렇게 문자가 날라와요. 거기로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딱 에어컨 실외기 딱 뭔지 알잖아요. 이거는 그냥 빼도 박도 안 해요. 근데 박스짐, 빠레짐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 빠레, 두 빠레 이렇게. 그런 것들은 중량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물어봅니다. 빠레짐이다, 무게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고, 통상 110이잖아요. 1m 10cm 1100이라고 하죠. 또 1100mm. 두 발에 시면은 1톤, 저 같은 경우는 윙바디가 적재 길이가 2800이기 때문에 두 발에 실으면 다른 거 혼적을 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발에 찜도 되도록이면 또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빠레 찜들 중에 이렇게 어디 물류센터, 대형 물류센터 후 머시기 있잖아요. 그런데 하차지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들 되도록이면 잘 안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서, 그거는 해보시면서 알아서 판단하세요. 나는 이런 거는 이제 다음에 안 해야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제 막 욕하시면서 이게 주선사랑 통화를 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주선사들도 스트레스 엄청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들보다 돈을 더 잘 버시겠지만, 그거는 그쪽 나라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대로 현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다른 오더를 한번 볼게요. 대구. 자, 왜 오늘 다 혼적밖에 안 보이냐? 대구에서 혼적으로 300km 가까이 오는데 혼적이 8만원이에요. 대구에서 서울 혼적 금액. 박스 6개. 박스라도 여러 종류의 박스가 있어요. 라면 박스, 신발 박스 이런 거 기준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뭐 라면 박스만 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던가, 박스 사이즈가 뭐 어떻게 되세요? 제 공간이 지금 이 정도 남는데,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혼적은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독차는 물어보지 않고 가셔야 됩니다. 왜? 주선사에서 사장님이 오다를 잡고 나면 카고면 카고, 윙바디면 윙바디 높이 주선사가 대략 압니다. 2800에 높이 1800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 기준으로 오다를 그 주선사에서 알아서 배차를 하기 때문에 다른 거 막 여러 가지 물어보지 마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취소시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배차 내역인데, 이 배차 내역이 되게 중요해요. 배차 내역은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어제 인천에서 자고 대전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오다를 잡은 거는 제 유성으로 오는 오다를 잡았어요. 제 집이 유성이어가지고 제가 오늘 집에 어제 인천에서 잡고 인천에서
대전으로 오는 오다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유성이라고 해서 그 혼적짐이지만 저는 이것만 잡고 그냥 오려고도 했어요. 그냥 기름값만 받고. 근데 혼적을 잡고 나서 공간이 그래도 혼적만 잡고 오기는 아깝잖아요. 혼적은 먼저 잡았어도 시간대가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하차지에도 물어보시고 저 이거 저녁에 도착하는데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셔서 이거 내가 잡은 시간대가 아마 1시? 여기 써져 있네요. 1시 13분이네요. 1시에 오다를 잡고 나서 상차지가 뭐야 주선사에다 물었을 때는 주선사에서 그거는 고객하고 통화해봐 달라 하셔가지고 하차지에다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하차지에 전화해서 사장님 저 이거 저녁 7, 8시나 도착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1시에 실었는데 대전에 여기가 일산이었으니까 넉넉 잡고 휴게소 안 들리고 가면서 3시간 아니지 뭐 2시간 반 3시간 그래서 통상 3시간이잖아요. 막히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휴게소 들려서 라면 먹고만 하면 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에서 5시 도착 바로 쏴도 5시인데 내가 혼적에서 뭘 실는 시간 혼적에서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혹시라도 늦을 시간 계산해서 7, 8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괜찮아요 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픽업하러 갔고 픽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금산 가는 금액이 떴고 인천에서 금산까지 9만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장시간 시간 끌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냥 전화 픽업하고 픽스 시키고 나서 전화해서 물어봤죠. 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다행히도 중량 짐이 아니어서 박스 몇 박스고 다 실어 드릴 건데요. 하차지에 이거 박스가 무겁지가 않아요. 한 10박스 정도 될 건데 그냥 하차지에다가 그냥 기사님이 문 앞에만 그냥 내려놔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잡았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보세요. 자, 금산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내려도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중에 저녁에 내려도 되고 새벽에 내려도 되고 내 마음대로 내리면 돼요. 그죠? 제가 유성으로 가는 거는 7, 8시라고 했고요. 그러면 만약 이거 박스짐이고 제가 박스를 잘 차곡차곡 싸면 혼적을 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상차로 갔더니 박스는 가벼운데 너무 종류가 여러 가지여가지고 제가 좀 다시 그걸 쌓아 올리려면 귀찮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뜨면 또 다른 혼적을 했겠지만 그냥 안 떠서 그냥 이대로 대전에 내려왔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금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요거는 미수금이고 미수금은 아직 돈을 못 받은 거고 세금 계산서로 발행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현금으로 제 통장으로 바로 하차지에서 입금을 해줘서 제가 수금 버튼을 눌러줬습니다. 수금 버튼을 누르는 거는 여기 수금 버튼을 항상 돈을 받고 나면은 화물 정보, 화주 정보, 결제 정보가 있는데 이 해당 오더 다시 보세요. 자, 배차 내역에서 이거 제가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로 넘어왔지만 되도록이면 그날 12시가 되기 전에 내 오더에서 당일 오더에서 되도록이면 돈을 받았으면 항상 결제 정보에 수금을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오다가 많고 시간이 지나도 까먹지가 않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드렸고 세금계산서 발행 오더는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요런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오지만 대형 물류회사, 먼팡 그리고 뭐 대부분의 저기들은 조금 오래 걸려요. 인수증 오더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달 가까이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돈 들어오면은 화주 정보 가서 물류회사 이름과 또는 대표자 이름 둘 중에 하나로 입금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게 입금이 들어오고 나면 결제 정보에 수금 확인 꼭 눌러 주십시오. 보통 요 금액 플러스 9,000원 부가세까지 해서 99,000원 들어올 거잖아요. 9만원짜리 오다를 찾아서 화주 정보를 보시고 이렇게 그 이름이 맞다 싶으면 이렇게 수금 확인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물건 싣고 나면 여기 서명 페이지에 서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라미만 그냥 표시해요. 이거 표시를 해줘야 그 주선사에서 이 사람은 지금 물건 실었구나 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해주시고요. 하차도 하차하고 나면은 기사님이 하차 시간 보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인수증 전송이라고 돼 있는데 이 오더 같은 경우는 인수증 전송 오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처리하지 않았고요.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돼 있는 거를 눌러서 발행을 해서 이렇게 지금 국세청에서 처리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 계산서 발행하지 않은 오더를 한번 볼게요. 계산서 발행하지 않은 오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금액 바로 밑에 계산서 미발행이라고 이 오더가 만약에 계산서 발행 오더이다라고 쳤을 때 이 금액 바로 밑에 계산서 미발행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근데 요 오더 같은 경우 해당 오더는 계산서 발행 오더가 아니기 때문에 미발행이라고 써져 있지가 않고 그냥 결제 정보, 화주 정보, 화물 정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발행이다라고 치면 요렇게만 누르시면 여기에 저희가 이제 발행이 되는데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내 정보에 떠가지고 그냥 확인만 눌러주면은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발행이 돼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그래서 항상 중요한 이 배차 정보하고 수금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화물 기장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날에 뭐 어디서 언제 얼마 뭐 전화번호 기록 이런 거는 제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착불이고 미등록 화주 이런 걸 잘 보셔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미등록 화주잖아요. D, A, B, D가 있습니다. C는 없어요. A는 전국 24시 콜 화물센터에 등록된 가입된 주선사들이고요. B, 여기 지금 D라고 써져 있잖아요. 여기 B는 우리 화물 기사들이에요. 화물 기사들이 오다를 띄우는 사람들이고, 요거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등록되지 않은 사람, 미등록 화주기 때문에 전국 24시에서 정보를 모르니까 신중하게 너네들이 기사님들이 알아서 오다를 처리해라 그런 얘기예요. 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미등록 화주는 선착풀이에요. 그러니까 선착풀, 여기 신용 오더, 인수증 오더가 아니잖아요. 선착풀이기 때문에 무조건 현장에서 돈을 바로 주거나 통장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물건 내리고 나서 돈을 받든 항상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돈을 받으셔야 돼요. 또는 물건 내리고 나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라고 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뒷면에다 항상 전화번호를 기록을 해 놓으세요. 지금 바로 입금해야 갑니다. 물건 내려드립니다. 이러지 마시고 항상 그냥 이건 아직까지 해봤지만 돈을 못 받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사님들 웬만하면 뭐 그렇게 믿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늦게 해주는 곳들은 좀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선착불 같은 경우는 못 받은 적 한 번도 없고 그렇게 늦은 적도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제 이게 전부입니다. 24시는 이게 전부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요 오더 검색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한 달에 500 평균을 나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국 24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성은 요거는 전국 공용망 인성 어플이고요. 인성 1 그룹, 2 그룹이에요. 인성 1, 인성 2 통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인성을 들어가시기 전에 항상 요 설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실행하셔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설정을 하시고 나서 설정은 저는 요 내 위치 반경은 그냥 최대한 밑에 있는 10km 반경을 합니다. 10km 반경을 하고 금액은 그냥 5만원 해놔요. 어차피 5만원에 뭐 거의 잘 가지는 않지만 합짐을 저는 여기 전국 24시에서 물건을 잡고 우리는 1톤이잖아요. 24시에서 물건을 잡고 이 합짐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인성을 주로 씁니다. 굉장히 합짐을 안 하고 독차도 인성으로도 잘 잡아요. 제가 안 가는데 무조건 서초, 방배, 양재, 동대문, 서대문 이런 데는 무조건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제외지로 선택을 해놨고요. 저는 가까워서 차 막혀서 차 대기 힘들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서 이런 데는 절대 잘 안 갑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용을 누를 때
저는 이렇게 웃는 얼굴 골뱅이만 하셔도 돼요. 골뱅이만 하셔가지고 뭔가는 써야 됩니다. 여기에 도착지에 뭔가는 써야 되기 때문에 골뱅이만 하셔도 돼요. 다른 거 뭐 필요 없습니다. 골뱅이만 하셔서 내 위치 여기 10km로부터 여기 보시면 10km, 10km로부터 5만원 이상 금액이 팝업으로 떠줍니다. 자동으로 걸러져서.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는 뭐 인천지 위치, 그리고 화성, 용인 이천, 공항 인천, 그리고 뭐 내가 이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여기 항상 밑에 것들이 뭐냐면 여기 구간 설정을 눌러 보시면요, 구간 설정에서 제가 만약에 여기 24시에서 용인 가는 걸 잡았다고 치면 용인에 하차를 할 거잖아요. 다른 거 막 팝업이 많이 떠, 귀찮아, 시끄러워, 이러실 때 용인, 만약에 지금 용,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를 세 개를 누르고 뭐 이천도 눌렀다고 치면 용인 이천을 갈 거예요 라고 확인 눌러버리시면 여기가 용인 이천에 대한 읍면동입니다. 다 두 글자, 고매동, 공세동, 구갈동, 뭐 항동, 읍, 뭐 천왕, 뭐 이렇게 궁동읍이든 뭐든 읍면동이 두 글자, 앞 글자만 써져서 다 자동으로 이렇게 걸러집니다. 인성의 장점입니다. 이 부분은.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24시는 화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치면 인성 같은 경우에는 퀵 서비스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오토바이 퀵 하시는 분들이 인성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급엔 뭐 인성 여러 가지 쓰시지만 그래도 인성을 제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뭐 6.25 때 퀵 기사님들도 인성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됩니다. 인성의 장점입니다. 난 24시도 이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용인 가는데 용인 근방만 하차하고 싶은 뭐 오다를 잡고 싶은데 합침을 하더라도, 근데 그 설정이 안 되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인성은 이렇게 내가 만약에 구간 설정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인 이천 이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 사용을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골뱅이 눌러놨잖아요. 골뱅이가 여기 이걸 사용하실 거다, 평택으로 가는 것만 잡고 싶다 할 때 요거 사용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골라집니다. 도착지까지. 아까 골뱅이에서 바뀌었죠? 가제 고독 군문으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평택으로 가는 오더에 5만원 이상만 나한테 팝업을 떠줍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하고 실행을 눌러버리시면, 자, 이 오더 중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뻐꾸기가 있고 팝업이 뜨는 게 있는데, 팝업은 여기에 딱 올라와야 자동으로 걸러져서 팝업을 떠주는 거고요. 뻐꾸기는 여기 올라오기 전에 먼저 뻐꾸기가 뜹니다. 뻐꾹 하는 오다가 있어요. 지금 제 반경에 오다가 없기 때문에 낮에는 이게 많이 울리는데 밤에는 거의 울리지가 않아서 제 동네에서. 그래서 그렇게 설정하는데, 이거 보기 불편한 거 아니라 이건 거의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평택으로 가는 오다에 5만원 이상 설정해 놨거나 아니면 골뱅이 아무데나 5만원 이상을 설정해 놨거나 둘 중에 하나로 설정하신 다음에 실행을 시켜 주시고 나서 여기 시작 버튼 보이시죠? 시작 버튼을 빨간색으로 바뀌게 돼서 시작을 눌러 주시면 무조건 내가 이동을 하든 내 현 위치에 정지를 하고 있든 내 위치로부터 직선거리 10km 반경, 동서남북 10km 반경으로 오다가 평택으로 가는 게 뜨면 바로 띠리릭 하고 울려줍니다. 인성의 장점이에요. 알아서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지 않더라도 알아서 눌러서 띠리릭 울리고 나면 한 번에 그냥 원터치로 하시면 됩니다. 원터치는 여기 원터치로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터치에서는 여기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투터치는 요 색깔인데요. 투터치로 돼 있게 되면 보세요. 투터치는 이렇게 뜹니다.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배치하시겠습니까? 요 정보 보시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자, 원터치로 바꿔 놓으시고요. 원터치로 바꿔야 한 번에 픽스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투터치는 한 번, 두 번. 남들보다 좀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원터치로 하기 때문에 저도 원터치로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팝업이 딱 떠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km 반경 내에 10km 반경 내에 평택으로 가는 오다가 있다면 갑자기 이렇게 띠리릭 하고 울려줍니다. 그러면 뭐 볼 필요도 없어요. 도착지가 평택으로 가는 거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금액, 여기 금액이 얼마예요? 10만원, 수수료 만원이래요. 10만원에 어디로 갈지 내가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착지를 평택으로 정했으면 도착지를 볼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골뱅이로 해놨다면 도착지가 어딘데 10만원이네. 야, 여기서 부산 가는데 10만원 안 가. 이러시던가, 와, 여기서 용인 가는데 10만원이네, 가야지. 그렇게 픽업을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얼른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자, 처음에 여기 보시면 신규 여기 위가 인성 1, 밑에가 인성 2입니다. 신규를 눌러서 이 오다를 인성 1의 오다를 보시고 인성 2의 오다를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이 철암동에서 철암동으로 가는 오다를 여기 확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완료 버튼에 위에 완료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왼쪽 위에나 오른쪽 위에 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완료를 눌러서 오다를 보실 수 있고요. 자, 메시지함에 내 메시지가 있는지 볼 수 있고, GPS는 내가 이거를 못 바꿉니다. 지금 제가 이 방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GPS가 꺼진 상태인데, 이건 자동으로 GPS가 잡히면 ON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원터치, 투터치가 있는데, 이제 원터치로 하셔도 투터치가 돼 있으면 원터치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그룹 공지는 뭐 공지사항 한 번씩 보시고요. 장터 게시판은 뭐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빠른 설정을 보시면, 자, 주간 야간 글자 크기가 있어요. 저는 글자 크기 제일 낮은 14로 해놨고요. 글자 크기 크게 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오다를 많이 보려고 작게 해놨습니다. 시력이 좋아서. 그리고 신규 오더 소리 띵동 띵동, 이 소리가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규 오더 소리는 꺼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가 보이게 하는 게 퀵 형식으로 보기이고요. 여기를 화물 형식으로 보기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글씨가 24시처럼 커졌죠. 커졌지만 오다는 두 개밖에 못 봅니다. 두 개 중에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시간대는 이렇게 봐도 되지만, 낮에는 오다가 워낙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워낙이 아니고 이 보이는 칸 대비해서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이걸 막 올리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이걸 보고 잡을 게 아니고 띠리릭 울렸을 때 잡을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제가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대전인데 내일 것 잡을 때, 또는 내가 용인으로 이동을 했는데 용인에 있는 걸 잡을 때, 그때 좋은 점이 있어요. 지금 처음 퀵 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동읍면을 잘 모르세요. 크게 용인, 이천, 뭐 여주, 포천, 파주, 인천, 화성, 여기는 대략 어디 쪽인지는, 동서남북이 어디 쪽인지는 아시지만, 내가 어느 도로 경부를 갈 건데 경부에서 뭐 신갈에서 오른쪽이 용인이네, 왼쪽이 용인이네,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읍면은 화물 하신 분들이 아닌, 뭐 택시기사님들이 아닌, 택시기사님들 하더라도 인천이면 인천만 알지 용인에는 지역을 모르세요. 저 또한 그랬고, 그냥 용인은 대략 어디인지는 알았지만 용인 옆에 용인에 모현읍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요 동읍면만 돼 있는 것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철암동 이걸 안 볼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제 내가 아는 동네, 내 집에 있는 대전에서 뭐 대화동이 있고 오정동이 있고 신탄진이 있고
뭐 이런 유성이 있고, 유성에서 유성으로 얼마, 유성에서 서울로 얼마, 유성에서 뭐 파주로 얼마, 뭐 대전에서 대화동에서 어디로 얼마, 이런 것들은 참 보기가 편하지만 내가 모르는 동네는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내가 아는 동네를 이제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놓고요. 팝업으로 뜬 것만 잡습니다. 내 반경 10km 이내에서 확정.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전국 24시에서 독차짐을 잡던가, 여기서 독차짐을 잡던가 잡고, 그 다음에 합짐할 걸 잡습니다. 라보나 다마스가 우리 1톤한테는 합짐이에요. 라보 다마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1톤 기사님들도 2.5톤, 3.5톤, 5톤들이 1톤 짐들을, 파렛짐들을 합짐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가니까 우리도 라보 다마스 짐을 뺏어야지,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게시판은 뭐 공지사항 크게 뭐 필요 없고요. 설정, 여기에 설정이나 여기에 설정이나 한 번 설정하면 위아래 다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3만원으로 현재 상태 하시게 되면 3만원부터 여기 뒤에 끝에 요금이 있는데 3만원부터 요금이 보이는 거고요. 저는 4만원부터 보이게 해놨습니다. 둘 다 3만원짜리는 수수료 떼고 남는 게 없어요. 1톤 한들한테 3만원짜리 오다에 만약에 라보 다마스다 그러면은 23%를 떼야 되기 때문에 거의 2만원에 가는 거죠. 2만원이면 내가 상차지가 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한 2-30분을 이동해서 물건을 실어서 어디로 이동해서 내려서 내가 다시 돌아올 거 생각하면 그냥 저는 안 해요. 그래서 정말 가는 방향에 맞는 거 3만원이면 하는데 3만원도 되도록이면 잘하고, 저는 거의 제가 잡은 것들은 5만원 이상의 혼적들만 합니다. 귀찮아서 잘 안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정은 그렇고요. 설정은 이렇게 저는 4만원 설정에 밑에 금액은 그냥 대충 99만 9천원 해놨네요. 제가 메뉴는 당일 정산 업무보고, 이렇게 할게요. 인성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인성 원만 켜서 보여드릴게요. 인성 원만 켰을 때 여기 메뉴에서 인성 원툴 다 켰을 때는 그냥 축소된 것 뿐이에요. 이렇게 당일 정산, 업무 종료, 고객 검색, 확률 설정 이렇게 있는데, 자, 당일 정산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오늘은 인성으로 일한 게 없어요. 인성은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돈이 24시에 비해서 자동 정산으로 된 방식입니다. 화주들이 오다를 띄우기 위해서 10만원짜리 오다를 올리려면 10만원이 있어야 오다를 띄울 수 있고요. 기사님들은 그 10만원짜리 오더에서 15%, 24시 말고요. 잠깐 빼놓을게요. 24시 말고 여기 인성에서 15%, 1톤은 15%, 라보 다마스는 23%, 오토바이도 똑같아요. 23%예요. 뭐 오토바이는 저는 뭐 설명 안 할 거니까 빼고, 이렇게 23%, 그 1톤은 15%, 그 수수료 10만원짜리 오더에서 23%는 23,000원이고 10만원짜리 1톤이면 10%면 만원에 15,000원, 15,000원을 빼갈 수 있는 수수료가 들어 있어야 인성에서 오다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성에서는 뭐 인수증 오더든 어떤 거든지 간에 선착불, 현장 상차지에서 돈을 받거나 하차지에서 돈을 받는 것 말고는 무조건 주선사로부터 돈을 바로바로 받습니다. 이 돈으로 여기로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정산이 바로 돼요. 당일 정산 여기 눌러보시면, 내가 오다 끝나고 나서 눌러보시면 바로 돈이 플러스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좋아요. 이 부분이 24시가 보고 배워야 될 부분인데, 24시는 화주들에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절대 이 기사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줄 아시면 돼요. 그리고 입출금 내역, 이거는 24시 인성의 단점인데요.
24시처럼 한 달 검색 이런 게 안 돼요. 당일 검색밖에 안 됩니다. 인성에서는 이렇게 당일날 입출금액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 나간 거, 돈 들어온 거. 이 1,000원은 출금비예요. 출금비는 인성 프로그램에 쓰는 데 있어서 나를 가입한 회사에서, 그러니까 센터에서 인성 1,000원, 인성 2,000원, 매일 2,000원씩 빠져나가서 한 달에 6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돼요. 업무 종료는 뭐 누르실 필요 없고요. 고객 검색도 내가 정말 검색해 볼 때 하면 되는데, 이럴 때 마시고 기사 정보를 눌러서 나를 가입한 퀵사에다가 전화 버튼을 눌러서 전화하셔가지고, 이 고객이 나 언제 일한 거 있는데 돈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이 사람 정보 좀 알고 싶다, 연락처를 내가 메모해 놓은 게 안 보인다, 그럴 때 퀵사에다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환경 설정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미사용 해놓고요.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아까 여기 있던 거 플러스예요. 여기 어디냐? 여기 빠른 설정에 있던 거. 요건 빠른 설정이에요, 말 그대로. 이 메뉴 환경 설정에 빠른 설정, 간단한 거,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소리를 안 하고 저는 미사용으로 바꿔놓고요. 이 맵 설정은 다음 지도 어플을 깔아놓고 다음 지도를 연결해놔야 오다를 잡았을 때 그 상차지로 길 안내를 버튼을 눌러서 바로 넘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으로. 그래서 요걸 해놓고 요렇게 5개 다 체크를 해놓습니다. 신규 오더 소리 띵동이지만 소리를 꺼놔서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오더 설정, 근거리 오더 배차 알림 받기, 요거는 뻐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뻐꾸기. 그리고 그다음에 오더 보임 여부는 이렇게 하는데, 오토바이도 5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토바이 짐들은 거의 1톤한테는 조수석 짐이잖아요. 잘 잡지는 않지만 정말 저는 뭐가 되든 가깝고 금액이 괜찮으면 5만 원이면 5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실수입니다. 어디 가는 것도 혼자 오더 라보 다마스 중에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 거고 5만 원, 7만 원이 적당하다 하면 저는 그냥 잡고 가요. 3만 원은 가지러 가기가 귀찮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배는 그냥 빼버립니다. 배는 거의 사람을 태우는 거지 화물짐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배는 빼버립니다. 그리고 트럭 이렇게 설정 완료하고 누르시면 저는 설정이 끝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인성과 24시에서 오더 잡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요거는 가까이 카메라를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찍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기 어플을 활용해서 오다 잡는 거, 제가 하루 종일 오다를 몇 개를 진행하는지 다음에는 그런 영상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바이바이.